변호사에게도 거짓말, 누가 봐도 증거가 명확한데 무리하게 잡아떼기, 모발 검사를 앞두고 갑자기 탈색하기. 오늘은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약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들께서 저희를 가끔 당황시키시곤 합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도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마약 사건은 특히나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범행을 숨기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계시고, 어떤 의뢰인은 증거가 명확한데도 무리하게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태도가 본인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건데요. 오늘은 마약 사건에서 기억에 남는 의뢰인 3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한 클럽에서 클럽 MD로 일하고 계셨고요. 본인이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까지 했다라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의뢰인은 저희와 상담 과정에서 본인은 마약을 판매한 적도 없고 투약한 적도 없다라면서 굉장히 억울해하셨는데요. 오히려 자신은 다른 직원들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하는 걸 봤는데 멀리했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의뢰인의 말씀하시는 태도가 조금 미심쩍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에게 투약 사실에 대해서 조용히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 정문에서까지 저희한테 투약 사실이 없다라고 잡아떼셨는데요. 그렇게 경찰서에 들어가서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로 3시간가량의 조사가 이어졌고요. 조사하는 과정의 중간에서 소변과 모발 검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모발과 소변을 채취하려고 하기 직전에 의뢰인께서는 갑자기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귓속말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 케타민 몇 알 먹었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조사를 중단하고 수사관에게 면담 시간을 요청했는데요. 의뢰인과 면담 시간을 가지면서 들은 내용은 본인이 주변에 마약을 판매하는 친구들 옆에 끼어서 한두 알 정도 먹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케타민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 3종이 검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한 진술과 증거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나중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변호인들은 의뢰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함께 하는 거니까요. 변호사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예전에 여러 차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후에 수사기관에 연락을 해서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들어보니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을 했고, 그 지인이 필로폰을 사러 가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저희와 상담하던 때에는 내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대체 뭘 보고 나를 의심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말씀을 신뢰를 하고 조사에 응했고,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의 태도는 매우 차가웠는데요. 수사관은 그렇게 잡아떼봤자 소용이 없다, 무리하지 마라, 차라리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받아라 라는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저희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체 의뢰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사관이 확신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수사관은 갑자기 한 뭉치의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그 자료에는 의뢰인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의뢰인과 지인 간에 아이스를 사다 달라, 내가 인천에 가서 사다 주겠다,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가격과 몇 그램을 사려고 하는지, 원산지가 어디인지 같은 정보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그 지인은 본인이 아는 상선에게 사러 가야 되는데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빨리 오라고 한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그 공범이 이미 잡혀서 진술한 조서도 있었는데요. 조서에서는 본인이 아는 언니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사러 가다가 체포되었다라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증거 자료들을 보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더 황당한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의뢰인이 변호인과 상의도 없이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아이스크림을 사다 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수사관은 경로를 했는데요.
건데요. 대체 어떤 아이스크림을 수원에서 인천까지 사러 가느냐, 대체 어떤 아이스크림이 몇십만 원짜리냐,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1, 2g이냐 라는 등 아주 의뢰인을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저희는 수사관에게 휴식 시간을 요청을 했고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설득하는데 1시간가량 걸렸는데요.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이 바보가 아니다, 그 정도 증거면 충분히 죄가 인정된다, 그렇게 의뢰인을 설득해서 자백을 했고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다행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시는데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를 봐도 명백하게 죄가 입증이 될 때, 그때는 무리하게 죄를 부인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뢰인께서는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이미 수사기관에 한번 출석을 해서 수사관과 면담을 한 적이 있고, 다만 정식 조사는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받겠다라고 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하고 상담하시면서 수사관을 만나서 면담을 할 때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고 정말 떳떳하다라는 말만 남기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말씀을 신뢰하고 변호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조사 당일 경찰서에서 만난 의뢰인의 머리가 샛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실 마약 투약하신 분들 사이에서 탈색을 하는 경우에 모발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공유되면서 의뢰인께서도 갑자기 탈색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사 전에 갑자기 머리를 탈색한다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뢰인이 저희와 상의 없이 탈색했다는 것은 저희와 상담 시에 말씀하셨던 내용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머리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추궁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은 또 갑자기 저희와 사전에 얘기한 것과 다르게 머리 색깔이 원래 본인 머리 색깔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수사관은 대체 샛노란색이 어떻게 본인 자연머리 색깔이라는 것이냐 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담당 수사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다행히도 저희는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없었다 열심히 변호를 했고 그 점이 받아들여져서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변호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거나 또는 무리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시는 의뢰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부분은 본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시게 됩니다. 본인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조용히 있으면 모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사관이나 변호인들은 그런 사건을 수백 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모르고 넘어가거나 속일 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솔직하게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